네, 덴마크 얘기입니다. 아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력자들 집안에 있지만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덴마크 구치소는 이런 것까지 다 되는군요. 그 안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피자도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고 이발사와 미용사까지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어떤 장면에 무엇이 있는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집 상황 계속 보니까 집안에 사람들이 있는 거군요. 예,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정유라 씨 일행들이 머물고 있는 덴마크 올보르 집 안으로 관련 시 당국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19개월 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아이가 제대로 보살펴지고 있는지 시 당국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하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만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그냥 현장만 확인하고 돌아간 걸로 봐서는 안에 있는 아기와 일행들이 뭐 큰 특별한 이상 징후나 이런 것들은 네.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일단 정유라 씨가 처음 체포되는 그 장면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은 서울에서 벌어진 일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증거 있어라? 증거? 있지, 당연히 있지. 에 제가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리철수 교수님이랑 시경 총장님 학교에 갔었어요. 난 다음에 숙접이 나온 거예요. 언제 만났습니까? 2015년 가을쯤인가 저희 학교를 잠시 방문했을 때가 잠시 들러서 인사를 했습니다. 2015년입니다. 10월에서 9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쇼핑은 안 갔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날 계셨던 건 맞고요. 지금 현재 변호사는 선임해 있나요? 여기 덴마크 변호사님은 국선 변호사. 니네 돈 먹었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 일하실 때 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는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용한 사람도 국선 변호사예요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것만큼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것 같네요. 예, 명백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덴마크 변호사는 얀 슈나이더라는 덴마크에서도 굉장히 큰 로펌 소속된 유명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뭐 경제 분야라든가 형사사건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소속돼 있는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가 모두 한 60명 정도 되는데 네. 덴마크 전체 인구가 한 580명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로펌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보니까 글쎄 경제 형사 범죄 사건으로 덴마크에서 가장 많이 찾는 변호사 중 하나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라고 했습니다만 정유라 씨도 왜 국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글쎄요, 본인이 착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좀 뭐 국선 변호사의 개념도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실제로 잠깐 언론을 속이기 위해서 말했을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국선 변호사가 아니라 굉장히 그 유명한 변호사라고 한다면, 이 선임료가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시간당 이제 그 타임 차징을 할 텐데, 그 시간당 단가가 꽤 높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땡전 한 푼 없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임료가 비쌀 것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이후에 바로 사람을 찾았다고 보긴 좀 어렵고 좀 예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네, 뭐 독일 쪽에도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고 그래서 독일 쪽에서 뭐 소개를 해줬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과정을 거쳤든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가 저 사건을 맡았다면 정유라 씨 의도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오겠다고 맘만 먹으면 우리 저 언론인들 고생 안 하고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있는데 지금 계속 구금 상태에 있고 또 아이는 그 집에 그대로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특검에서는 굉장히 송환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오기 싫다면 저 변호인을 통해서 범죄인 인도 뭐 거부 소송 같은 걸 걸고 재판을 또 하게 되면은 특검 기간은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특검 수사는 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 지금 있지만 딸이 한국에 들어오면 본인이 또 마음이 약해져서 그동안 본인이 계속 부인해왔던 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또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입장도 딸이 그냥 저기서 버텨주면 나도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렇게 대형 로펌의 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만큼 대가도 많이 치러야 될 텐데 그만큼 정유라 씨는 최대한 법률적으로 좀 다퉈보고 버티겠다 이런 의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정유라 씨, 제가 지금 자꾸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서설을 하면 지금 우리 국면이 이제는 이제 저는 사실 저게 좀 주변부적인 이제 우리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벌과 제3자 뇌물 관계를 밝혀내는 게 본질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정유라 씨의 경우는 조금 우리가 우리 흔히 말하는 촛불 정신을 얘기할 땐 법치와 인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유라 씨의 혐의는 지금 업무방해 정도예요.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서 그 특검이 조사한다는 건 그거고 그 업무방해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큰 범죄는 아닙니다. 근데 정유라 씨의 말이 워낙 페북에다가 부모도 능력이다 정말 제가 봤을 때도 화가 날 정도로 이게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싶을 정도로 화는 나지만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권까지 무시하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정유라 씨가 국선 변호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착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변호인은 얼마를 주든 자기 능력이 된다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죄를 진 사람이라도 악마도 변호인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보고 또 지금 저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아까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덴마크 공무원을 쫓아간 그런 건 좋지만 정말 그 인종과 국경이 다른 나라의 국민도 그렇게 아이가 혼자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걸 관심을 쏟는 덴마크의 복지가 새삼이 느껴질 정도인데 우리가 그런 거 선진국을 지향한다면은 그런 어떤 인권 분야에 대한 더욱더 관심이 좀 많아야 되겠고요.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자기가 보육원을 가든 병원을 가든 아이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제가 어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너무 저는 정유라 씨가 혐의에 비해서는 증오나 미움으로 너무 좀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혐의 말씀하시는데 지금 업무방해 혐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특검이 관심사는 삼성이 정유라 씨 지원하는 문제가 관심사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알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특검은 거기에 중점적으로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최순실 씨나 그쪽 변호인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죠. 정유라 씨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유라 씨를 통해서 사정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그 사람이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다른 문제라고. 그렇죠. 제가 오늘 존경하는 호의원께 본의 아니게 자꾸 반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혐의가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일단 업무방해 혐의입니다만 외국환 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독일로 불법적으로 건너갔고 그 돈을 세탁하는 과정에도 혹시 정유라 씨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특검에서도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범죄자의 인권, 혐의자의 인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진실을 밝히는 게 더욱 중요한 일이고 또한 특검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단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일단 그곳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최순실 씨가 있는 한국의 구치소하고 많이 좀 다른 것 같네요. 공개된 게 있죠? 예, 그 하루 일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그 구치소가 60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 그중에 58개가 독방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한 곳에 정유라 씨가 수감이 돼 있는데요. 그 일과표를 찾아보니까요.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 반에 복귀하는 일정 이렇게만 보면 빡빡해 보이는데요. 아침에 식사를 한 이후에 점점 이제 일과표가 확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오전 노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노동을 하고 교류하는 시간
식사와 휴식을 하고 독방에 복귀하는 이런 일정인데요. 네. 노동이 이렇게 오전 오후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고된 일과처럼 보이지만 뭐 삽으로 뭘 파고 뭐 그런 것처럼 할 것처럼 예상이 예, 그런데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선택이랍니다. 네. 어떤 이제 뭐 간의 수공업 정도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작업장에 나가서 네.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해서 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자기 그 독방에 머물고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좀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느슨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게요. 뭐 편지 검열 문제니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편지 검열 뭐 이건 뭐 덴마크 지소라고 해서 뭐 다른 건 아닌 것 같군요. 왜냐하면 이제 위험한 물질이 반입되거나 뭐 자해라든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TV 시청도 가능하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피자가 반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이렇게는 본인이 원하는 피자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미용사도 뭐 4주에서 6주에 한 번씩 오고 뭐 샤워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합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요, 사실 네. 그 외부에서 피자 주문해서 먹는 거는 좀 어렵지만 네. 외국어를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특히나 외국인 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특정 교도소에 있어서는 식사나 이런 것들도 그 나라 기호에 맞고 종교에 맞게 다 배려해 줄 정도로 우리나라 교정 행정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고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합니다.